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점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 적자 전환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쇼크로 시장의 쇼크로 받아들여지면서 장중에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사실 기관 매물 중심으로 해서 밀어버렸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약하지만 장중에 또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플러스를 꼬리 달고 반전을 또 깨하려고 하는 그런 미력 하나마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했죠. 그럼 적자 전환 다소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와 맞물려서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떤 예상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영업이익을 300억 정도 예상했다 치면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500억 이렇게 좀 괴리가 컸던 부분에서 그걸 쇼크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그러나 이번 하락을 기점으로 또 주구장창 내려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한국 K-뷰티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약세, 그리고 어떤 시장 점유율이 약화되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봉쇄 조치 이런 부분이 어떤 결정적인 실적 악화의 어떤 주범이었다라고 본다면, 봉쇄 조치는 또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미끄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게 어떤 풀리면 또 어떤 극단적인 실적 악화 부분에선 또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하나 있겠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어떤 데미지를 입은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기조와 함께 회사는 데미지를 입었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도 어떤 대응 차원에서 점포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또 봉쇄 조치가 일부 완화가 되고 하다 보면 또 면세 채널 이런 부분에서 또 좀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점포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효율화, 또 영업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 또 좀 비용이 상쇄되면서 이익이 또 좀 기저적으로 기저 효과에 의해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익이 개선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 측면에서는 느리지만 점진적인 회복 쪽에 포커스를 두자. 그래서 이런 충격이 왔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서서히 또 회복의 어떤 주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보기 전에 매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 국면에서는 또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이때는 또 아모레퍼시픽 어떤 구조조정 효과 나온다 이렇게 해서 또 좋은 말도 막 나오고 매수세도 붙고 하더니 참 격세지감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또 어떤 분위기 자체가 역전되었다. 그래서 한참 또 못 보는 게 전문가 그들의 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목표가 줄 하향한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들 또한 주가 움직임에 사후적으로 그렇게 레포트 내는 성격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출 구성을 보면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보다 국내 내수 비중이 한 2배 정도 더 많죠.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적자 구렁텅이로 가고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 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실적 발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시면 해외 매출 구성 보시면 일단 아시아 쪽이 압도적이죠. 해외 매출은 아시아 쪽이 압도적인데 이 중에 절반이 중국 쪽이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좀 마이너스 40%, 이 부분은 중국 봉쇄,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이 좀 컸다 보고, 일단 그래도 구조적인 좀 하락세는 피하기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북미 쪽은 네 지금 좀 청신호가 켜졌죠. 그래서 아직 매출액 차이 면에선 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볼륨이 커지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방향성은 북미 쪽 내지는 유럽 이쪽을 타겟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일단 국내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북미를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특히나 중국 이쪽은 네,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어떤 좀 프리미엄 전략 섞어서 좀 이렇게 효율적인 영업을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회사에서 잘 대응하리라 보고, 이게 마냥 무너지기보다는 네 다시금 오름세를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가격대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좀 일봉 차트를 길게 늘어보시면 이 라인, 이 가격대에 주요 이제 저점 역할을 했던 가격이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보시면 네 대략 144,000원, 네 144,000원, 이 부분이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때 무너뜨리고 네 저항받고 여기서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추세는 네 이때 저점을 붕괴시켰지만 어떤 붕괴시키고 크게 어떤 한 박스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 채널 보이시죠? 이 채널 하향 얕은 하향 박스 채널, 이 채널을 타고 지금 내려가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러면 추가로 빠진다고 했을 때 네 여기 아모레퍼시픽 전 저점이 되겠습니다. 이쪽 저점 대략 1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최종적으로 좀 지켜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되 144,000원은 반드시 올라서야 그래도 비빌 언덕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네 길게 봤을 때 이 종목이 뭐 또 크게 추세를 돌리기에는 여간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구조적으로 돌리려면, 크게 돌리려면 어떤 모멘텀, 확실한 어떤 구조적인 턴어라운드, 그런 게 포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매우 쉽지 않아 보이고, 다만 어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 효율화, 그리고 또 국내 시장, 그리고 또 북미 이런 성장, 이런 걸 곁들여서 반등 시도가 있겠죠. 대략 네 18만원에서 아주 후하게 정말 강하게 어떤 시장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의외로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 이런 걸 곁들였을 때 정말 후하게 보면 21만원까지 해서 이 밴드 안으로 오면 물량을 상당폭 덜어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게 당장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좀 점진적인 개선 이런 걸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당장인 144,000원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일봉상에 이렇게 길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1001선인데, 일단 대략적으로 5년
5년 이동 평균이랑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동아시아 동남아 쪽에서 어떤 K뷰티 히트를 치고 이때 다시 이제 그 프리미엄이 죽으면서 네 다시 이제 다 토해냈는데 이게 이때 반등이 크게 왔었습니다. 크게 왔었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이때 크게 주저앉았다가 반등이 왔지만 이때 반등을 어떤 구조적인 전환으로 또 오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때는 반드시 줄여줘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5년 평균이 이미 꺾여 내려오고 있었고 이때 반등은 이때 전체 큰 하락의 어떤 되돌림의 국면이었다. 이렇게 사오족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보게 되고 그래도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내지는 상향 기울기가 유지되는 어떤 이평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큰 반등이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렇게 했다가 보시면 여기 122평 그러니까 10년 이동평균이 되겠습니다. 10년이랑 5년이랑 또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죠. 데드 크로스가 나니까 이때 또 단기 반등이 나오죠. 이런 포인트도 있고 어쨌거나 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저점 라인에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올 수는 있으나 이게 크게 돌린다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좀 모양이 썩 좋진 않죠. 보시면 5년 10년 이제 데드 나고 이제 10년 2평까지 좀 있으면 이제 또 하향 기울기로 가겠죠.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보시면 네, 이 5년 2평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 이 부분은 네, 기술적 어떤 이평선의 모습이지만 사실 펀더멘탈로 따지면 구조적으로 턴하기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뭐 이걸 보여주는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돌린다 당장에 돌리긴 힘들어 보이고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이평선들도 계속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힘겹게 반등세를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종목에 어떤 물량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적당하게 16만원 18만원 이 부근에서 또 물량을 덜어내시고 또 뭐 일부 예를 들어서 전체의 40, 50% 덜어내고 또 여기서 또 한 10%, 20% 빠지면 또 다시 덜어낸 물량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좀 박스권 내지는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걸 좀 전략적으로 물량 덜어내기 다시 채우기 이걸 병행해야지만이 어떤 좀 기술적으로 단가 높이 물려 계신 분들도 좀 빠져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마냥 단가 높으신 분들 쥐고 계시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해 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주 긴 시계열로 보시면 네 분명히 네, 북미 시장에서도 몇 년 뒤에는 큰 성과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 되면 네, 이 고점도 넘기는 때가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지나봐야 하는 거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현재까지 어떤 차트 어떤 그런 흐름들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참고하시고 네, 또 주에 의미 있는 시그널 나오면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